일본이 반도체 부품 등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었죠. 서울이 사흘이 지난 4일 어제였습니다. 강화된 수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됐는데 그간 침묵해오던 이 청와대와 정부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만약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현실화되면 이 한일 관계의 문제가 장기화될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오늘 오후 토론 시간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오대원 경기대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교수, 서지용 생명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 교수님, 오 교수님이 좀 지금 오고 계셔서 예. 교수님과 먼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을 좀 바로 드릴까요? 일본의 이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발표 이후 사흘이 지나서야 청와대가 지금 공식 입장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간 왜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일단은 수출 규제 시행 조치 이후에 그 NSC 상임위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일본 정부의 그 수출 규제를 무역 보복으로 이제 규정을 했고요. 예. 명백한 이제 WTO 위반 사항으로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왜 좀 지체인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수출 규제 시행 이전이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게 규제 조치가 어떤 변동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좀 관망했을 그 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응 방안 강구하는 대로 자체적으로 좀 시간이 소요됐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또 최근 또 일본산 제품 이제 불매 운동의 확산 추이도 점검하면서 정부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신중한 태도와 더불어서 지금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 일본의 조치를 왜 미리 막지 못했냐, 늑장 대응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떠십니까? 사실 그 정치적인 어떤 측면에서 해결될 부분을 경제적으로 옮겨온 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로서 굳이 좀 변명을 하자 그러면은 뭐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게 필요하고요. 예. 또 병행해서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투 트랙으로 정부가 좀 늦긴 했지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섣불리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이번 사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태세를 받고 강경 대응으로 입장은 선회를 한 상황입니다. 이 아베 총리가 지금 언론 등을 통해서도 수출 규제의 정당성을 지금 일본에서는 내세우고 있단 말이죠. 이 영향이 컸다라고 아무래도 좀 보여질까요? 예, 물론 가능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제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언론에 나와서도 계속 수출 규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응당한 대응 조치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네.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그런 방침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그 판결에 대한 그 일본의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한 거는 사실은 좀 억측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정면 돌파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예를 들면 뭐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WTO 제소라든가 좀 나아가서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외교 협의 그런 것들 측면에서 외교적 측면에서도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산업이나 경제적 측면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수출 규제 조치를 이 보복적 성격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정치적 보복이다, 뭐 당초 이런 단어를 넣냐 마냐 결국엔 뺐지만 이런 뭐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보복으로 규정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일본 측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 정부는 확실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예, 그렇죠. 뭐 정부가 수차례 이제 그 협의에 대한 그 요청도 했었고요. 예. 또 최근에 이제 그 무역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수차례 질의를 한 걸로 이게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좀 애매모호한 태도로 이제 그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그 이유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그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그런 경제보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근데 사실 이제 정부가 무역보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제 생각은 사실 정상적인 국가 간의 이제 무역 거래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 적자가 너무 심화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누적적으로 이제 그 산출되어 있는 무역 적자액이
280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것도 예. 이제 많이 최근에 이제 완화된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정상적인 국가 간의 이제 무역 수지가 그렇게 심화된 상황에서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국가가 오히려 반대 국가로부터 보복을 당했다는 건 사실 언뜻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경제적인 어떤 그 우리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위해 조치를 취한 하나의 그 일본의 그 노림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해보면 상당히 이제 좀 국민적 정서를 자극하는 그런 그 행동이었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좀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산업이나 경제적 측면에서도 대응 방안을 세세히 마련할 필요가 있죠. 일본에서 지금 이제 오래전부터 한 200여 개의 뭐 대응 방안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 저희도 좀 늦긴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일 무역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다. 선뜻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편에선 이 청와대가 대응 기조를 바꾼 것이 이 반도체 업계의 타격도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내 IT 업체들의 생산 차질은 없다고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타격이 어찌됐건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 업계의 이제 부품 소재의 그 어떤 수입 일본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급히 타개해야 될 수 있는 그런 현안이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지금 심각한 현안에 대해서만 해결할 방안을 찾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를 이제 우리가 주력 그 이제 산업이라고 하는 반도체 산업이나 또 디스플레이 산업의 어떤 일본 의존도를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소재들 같은 경우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일본 노림수에 이제 사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 협상력에서 상당히 우리 약점을 노출할 계기가 있거든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특히 우리가 기업 경영에서 어떤 특정 소재에 대한 독점 시장이 오래 존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이제 중국이나 대만 또 미국, 유럽의 어떤 대체 그 수입선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소재 확보에 주력하고 정부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의견이 하나 온 게 있는데요. 끝번호 729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일본보다 이 무시당한 우리 정부가 더 싫다. 정부의 소극적인 늑장 대응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좀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서 교수님, 네. 한편으로 이번 수출 규제에 대해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적지 않죠. 그렇죠. 정치권에서 이제 단행한 조치이기 때문에 사실 일본의 민간 부분이나 기업 측면에서는 이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가지고 일본 소재 그 수출 기업이 일단 실적이 감소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사실은 생산해서 일본으로 우리가 수출하기 때문에 그걸 수입해서 제품화시키는 이제 일본의 이제 소니 등의 전자제품 회사들 예. 이런 회사들도 생산에 차질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본의 내부의 사정에 이제 일희일비해 가지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좀 이제 그 모색하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우리 자체적으로 수출 규제가 결국 일본의 자충수였고 우리가 또 경쟁력을 강화하는 하나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그 좀 장기적인 플랜을 좀 수립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을 나누는 와중에 오대원 교수님께서 지금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오 교수님, 방금 이 서 교수님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일본 업체들의 실적 영향에도 일본의 수출 금지 조치가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일본의 이런 반도체 소재 기업으로서는 가장 큰 고객이 이 삼성전자 이런 예. 거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건 돌아서 이 삼성전자와 그 SK 그리고 LG의 반도체를 공급받아야 되는 일본의 기업들한테는 또 이 부품 조달의 문제가 생기는 2차 쇼크까지 오죠. 그래서 일본으로서도 이거는 발등찍기다. 이건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유리한 게임이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게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 수출 규제 조치를 서 교수님 철회할 의사가 지금 없는 게 현실이죠. 예, 일본 기업들이 이제 실적 부진이 과시화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네.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일본 정부 입장에서 그때까지 시간을 이제 벌 수 있는 거죠. 그때까지는 이제 사실 수출 규제 조치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우리가 이제 수출 규제를 철회할 거에 너무 이제 의존하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주력 산업의
그 외부 리스크가 사실 노출된 거거든요. 예. 이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외부의 리스크가 노출된 만큼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앞으로 줄이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안정된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좀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일본의 다음 수출 규제 품목이 무엇이냐를 갖고 상당히 지금 조사와 연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 교수님, 일본이 실제로 수출 규제 품목을 더 늘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죠? 경제산업성 장관의 말에 따르면 그리고 예. 또 아베 총리의 의사도 그렇고 우리는 100가지의 한국에 타격을 줄 만한 부품 소재들을 이미 찾아놨다. 그 세 가지를 먼저 내세운 예. 거다라고 하거든요. 일본의 무사도 같은 데서 얘기하는 백인참. 그러니까 이거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주력 산업에 대한 도장 깨기를 해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고 구체적으로 이번에 내세운 세 개의 품목 중에서 사실 이 브라플로린 플루아미드 같은 이 플렉스블 OLED에 들어가는 이 부품 소재는 지금 예. 삼성전자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이 디스플레이 분야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이 먼저 올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지금 아주 전략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난주에 이런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공정 기술인 EUV 분야에 대한 이런 기술 개발 계획을 밝혔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타격이 직접적으로 될 만한 소재를 수출 금지 품목으로 딱 집어넣었다는 거죠. 예. 다음 타겟은 그러면 삼성이 아니라 또 어떤 다른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서 교수님께도 네. 오 교수님께 드렸던 같은 질문을 좀 따로 드려보고 싶은데 좀 실제로 위험 가시군에 좀 들어있는 국내 산업군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소재 부품을 다루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주력 산업들 중에서 상당히 이제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부분들이 꽤 있는 거죠.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그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R&D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에 너무 쉽게 상용화 기술 위주로 해가지고 제품을 생산해 와서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왔는데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부품 소재의 그 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사실 좀 취약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도체 부분이 됐던 거고요. 이제 앞으로도 하나씩 따져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일본의 의존도가 어느 정도 되는 산업군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좀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올해 이제 경기도에서도 이제 일본 의존도가 높은 그런 산업군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이제 경기도 자체 지방 정부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고 하는데 뭐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런 쪽으로 정부가 한번 나서서 그런 의존도가 높은 그런 리스트업부터 좀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별로의 필요한 기초 소재 분야에 취약한 그 현실을 서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서 교수님, 예.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일단 뭐 부총리께서 여러 가지 생각하신 게 있었겠지만 유축컨대 그 대일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가 아니나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의 이제 D램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세계에서 한 70% 되고요.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시장이 한 50% 이상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생산에서 한 4배 이상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반도체 제품을 수출을 우리가 제한을 할 경우에 일본의 그런 그 파나소닉이라든지 소니라든지 전자업체들이 상당히 타격을 입을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직접 이제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수출 규제한 일본에 대해서 아마 고려했던 대응 방안이 반도체 완제품에 대한 수출 규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WTO 제소를 비롯해 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또 맞보복으로 수출 품목을 규제하겠다. 이런 여러 방안이 언급되고 지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하나 명확한 해결책이라 보기는 지금 힘들다. 이런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데요. 오 교수님, 일단 이 WTO 제소는 역시 시간적인 측면이 좀 많이 걸리는 좀 해결이 가시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떠신가요? 제일 안 좋은 방법이 사실 WTO에 제소해서 재판 결과에 따라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 WTO 제소에서 이 결과가 나와서
이것에 또 결과에 반영이 되기까지 2년에서 3년 정도의 제소 기간이 걸리고 네. 또 이번에 아베 총리가 말할 때 되게 조심하듯이 니네가 이런 믿지 못할 징용 문제에 대한 이런 그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에 따르지 않는 예. 이런 국가는 어떻게 신뢰하느냐. 근데 이건 보복 조치는 아니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다 WTO 제소에 대비한 그런 워딩인데 이 지리한 싸움이 될 것이고 승자가 없는 서로가 패자가 되는 싸움이 될 것이니까 WTO 제소하겠다라고 하는 홍남기 부총리의 말은 당연한 거죠. 예. 원래 이런 통상 문제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반응을 예.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실제 이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예. 그 전에 해결책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 서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WTO 제소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 전에 좀 즉시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오 교수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서 교수님, 일본이 또 수출 규제를 한 세계 품목에 대해서는 세계 시장의 지금 90%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수입선 다변화 또한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당장 정부 지원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이 이제 국가의 전략적 수출 업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해당 업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긴급 경영 자금 지원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자칫 제한된 대체 수입선 확보하는 데 발생되는 소요 자금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의 좋은 사례가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발표가 됐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생산 기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전체 반도체 생산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기지들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에서 일본 기업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품목을 이제 해외 기업이 국내 경기도에 이제 지원을 했을 경우에 투자액 일부를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 산업단지에 대한 그 용지를 무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안을 낸 거죠. 예. 그러니까 외국 경쟁력 있는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가 상당히 지방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좀 나아가서 정부 차원에서도 그 반도체 수출 차질로 생겨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특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 확보하는데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예상치 못한 그 경영 자금들이 이제 늘어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정부 차원에서 이런 소요 자금을 지원해주는 노력도 차츰 이제 단기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렇다고 맞보복으로 나선다면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상당히 좀 클 것 같은데 오 교수님, 실제 피해 가능성이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벌써부터 4일부터 시작된 이 조치가 적용이 되어서 이 심사 신청한 것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 중국에는 이 화이트 리스트에 안 들어간 기업들이 이 심사를 신청할 경우에 한 달 반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예. 실제로 90일 동안 신청한 것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줘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럼 피해가 바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다 깨진다. 그러므로 이거는 잘못된 조치다라고 얘기하는 일본 내에 이런 협회라든지 예. 당장 손해를 보는 기업들과 공조를 하여 이런 일본 내에 여론을 조성하는 방안, 예. 그리고 정부로서는 이를 WTO에 제소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또 좀 협상을 해야 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강원 양면으로 추진해야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일본의 수출 규제는 들어갔습니다. 현 상황에선 기업들의 대응책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서 교수님, 이 타이밍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어제 방한을 했죠. 예. 대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이 상당히 주목이 됐는데 이와 관련된 좀 언급을 내놨다고 하는데 좀 어떤 얘기가 왔을까요? 예, 이제 일본 수출 규제가 이제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이제 유력 제일동포 기업가가 방문했다는 게 사실 이슈가 되고 있고요. 예. 아마 이제 제일동포 3세인 손정희 회장이 최근 반도체 분야라든가 인터넷 서비스, 그다음에 차량 공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이제 인공지능 사업에서 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 사업에서 그 소프트뱅크와 그 사업 접점이 있는 걸로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 사업 협력 방안 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홍남기 부총리와 5대 그룹 총수의 만남도 이뤄질 것 같은데 오 교수님,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갈 것으로 보이죠? 예, 실제로 정부로서는 디테일에서 기업들이 어떤 불편과 어떤 고충을 얘기하는지를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조찬 모임에서 얘기한 거지만 못 만날 이유가 없다. 당연히. 예. 그리고 청와대에서 어떤 입장이 정해지면은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짜는 데서도 이런 협조가 있어야 된다. 이건 예.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기업의 고충을 들어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기업들의 목소리를 이런 식으로 들어야 되는지 이 상황에서 좀 의문이 드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상황이 어찌 됐건 지금으로선 한일 양국이 강대강 대응, 이 무역 전면전 양상을 어떻게든 좀 피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서 교수님,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예, 제 생각은 오히려 반대로 적극적 대처가 이제 대처하는 데서 해결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좀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문제 해결 방안이라 생각이 되는데 반대로 강하게 나가야 된다. 자칫 우리가 이제 무기력한 모습이나 소극적 대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향후에도 일본이 유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또 민간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취할 얘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먼저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일본의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후쿠시마 농산물을 가지고 계속 우리나라에 수출을 해오고 있는데 아직 전면 수입 금지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일부에서 좀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은 이미 이제 후쿠시마 농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을 한번 카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극단적으로는 이제 뭐 이게 원만하게 해결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세계 어떤 그 일본의 어떤 부적합성을 알린다는 측면에서 뭐 올림픽 보이콧이라는 좀 극단적인 처방까지 또 카드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극단적인 얘기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이제 사실은 명목상 이유가 중요한데 국민의 어떤 그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일본산 제품하고 일본 지역 방문으로부터 국민과 선수들의 어떤 건강을 지킨다는 명분을 강조할 경우에는 국제적인 비판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민간 측면에서는 좀 불확실성은 있지만 우리가 지금 그 일본 여행자재라든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지금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참고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지난 IMF 외환위기 때도 이제 그 금모으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애국심을 우리가 고취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 측면에서는 좀 일본 소재 부품에 대한 산업 의존도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그 상용화 기술에 주력했던 측면이 있어요. 원천 기술 개발을 위해서 좀 적극 주력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런 원천 기술 개발에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무역 전면전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사실 강대강 구도가 한동안 이루어진 다음에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외교적 교섭의 기회가 분명히 생깁니다. 최근에 미중 무역 갈등에서도 한동안 강대강이 이루어지다가 최근 미국과 중국의 정상끼리 만나서 그 해결 방안 모색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투트랙으로 이제 그 산업적인 경제적인 대응 방안이 좀 강하게 나가고 외교적인 방안에서도 원만하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투트랙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의견을 서 교수님께서는 해주셨고 뭐 다양한 또 거론되는 해결 방안도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같은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좀 해결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지금 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들은 정말 새겨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부로서는 이런 데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통상에서는 이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실리적인 것도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일본 협회나 기업과의 공조를 통해서 일본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도록 사실은 좀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 지금 일본에서 나온 얘기가 그겁니다. 이거 중국의 히토류 때 센카쿠 열도를 가지고 중국이 히토류 자원을 가지고 무기화해서 공격했을 때 우리도 아프리카 등으로 다변화해 결국 이 문제를 해결했지 않느냐. 결국 한국이 일본과의 이런 글로벌 밸류체인 네트워크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역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으로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단기적으로 하고 끝내자라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장기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이런 삼성과 같은 이런 바게닝 파워가 구매력이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본의 부품 소재 기업 사실은 작은 기업들 아닙니까? 같이 공동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는 뭐 이런 그 고감강도 이런 공정 기술 개발 EUV 공정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희한테 이 정도 구매를 해줄 테니까 같이 조인트 벤처로 동남아시아나 중국이나 한국에 이런 같이 합작 법인을 세워서 이 기술을 내부화하자 이런 협상들을 해가고 이것이 3개월, 6개월에는 안 되지만 1년, 2년 안에는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강온의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되는 조치들을 다방면으로 해서 일본을 압박하면서 협상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